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시사계 선덕소녀 박연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한번 빵 터져 보아요. 네. 네. 조금 전에 송가인 씨 검은 고야 노래 들으셨죠? 들으셔가지고 이 노래는 저희 무거운 녀석들을 위한 코너 같아요. 왜 검은 고야. 노래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후렴구에 뚱따리 뚱땅 뚱이 2번씩 나오거든. 네? 아무래도 무거운 녀석들을 위한 축가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적당히 하세요. 송가인 씨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 거 어때요? 이미 영입이 거의 됐습니다.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자 지금 유튜브 출발이 좋습니다. 654명.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코스피 지금 몇 선이죠? 한 3,000선 다 되죠 지금. 아 그럼요. 우리 그리고 유튜브도 오늘 1,000선 돌파 한번 해보자고요. 네. 코스피에 맞추죠. 좋습니다.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거기서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제3지대 단일화 이걸 수용을 했더라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금태섭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모여서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금태섭 그 무소속 후보가 제안한 야권의 단일화 논의에 대한 어떤 화답 같은 성격인데요. 네. 당초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어제만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리기로는 금태섭 의원이 하자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약간 레벨로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게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범야권 승리를 위해서 그 국민의힘 후보들과 단일화를 하자고 하면서 또 다른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후보가 단일화하자는 데는 글쎄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일단 이쪽에서 단일화를 하고 계단식으로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박연미 기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손톱 색깔이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손톱 색깔이요. 멍들었어요. 아니 와. 무슨 페인트 칠하고 왔어요? 페인트 칠. 아닙니다. 아니요.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색깔이요. 허리케인 그린. 허리케인 그린. 허리케인 그린이라고요? 네. 제가 봄을 미리 마중 나와갔어요. 그거 야광 되는 거야 야광? 이게 밤에 밤길을 비춰드리려고. 네. 여러분의 앞길을. 알았어. 자, 야광 조끼도 입으시죠. 자 간결하게. 네. 네. 근데 보니까 뭐 월드컵 예선 경기하는 거 뭐 A조, 네. B조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 야권 단일화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단일화하는 것이 A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B조가 있겠죠. 누가 정했어요 A조, B조를? 뭐 금태섭 전 의원이 뭐 정하려고 했나 보지 뭐. 예.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B조는 또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랬죠. 아, 거야? 이거 안철수 선수가 정한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안철수 국민의 대표가 선수 겸 심판이죠. 그렇죠. 네.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B조는 국민의힘 경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A조와 B조의 경선이 결과가 끝나고 나면 최종 이제 단일화되는 그러면 2차 결승전을 치른다. 그렇죠. 2차 단일화가 되는 거죠. A조 단일화와 B조 단일화. B조는 네. 이제 경선을 통해서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되겠죠. 아 누가 토트넘인지 궁금한데. 네. 알겠어요. 그리고 여야 모두 합쳐가지고 이제 단일화 전에 후보 선호도에서 여당의 그 박영선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권 네. 움직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여야 모두 단일화 이전에 다 줄을 세워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그 박영선 후보가 앞선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짐짓 좀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금태섭 의원과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동안 당에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얘기에서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도 좀 보듬고 가는 품이 넓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약간 앞서가는 자의 여유가 보이잖아요. 반면에 우상호 후보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호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발언을 걷어달라. 금태섭 후보는 최근에 이 범야권 후보들하고 3자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거는 이른바 반문재인 연대에 참여해서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런 생각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무래도 친문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마뜩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예. 금태섭 후보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논의를 한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 품 넓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구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겠죠. 예, 그렇군요. 품이 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네. 이제 어려운 한자로 이제 금도라고 그러죠. 아량 같은 거. 국민의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당내 후보 결정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을 한다면서요? 오늘 내일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서울 부산시장 본경선 진출자 이제 지금 현재 후보자 등록을 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입니다. 실시를 해서 이제 본선에 나갈 본경선을 치를 네 사람을 각각 이제 서울, 부산에서 이제 가리게 되는데 책임 당원 투표가 20%, 그 다음에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80%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 말이에요. 그 모니터로 김경래 PD가 제가 금도라고 어려운 한자를 했더니 지금 찾아보고 있어. 제가 한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렇게 가까이서도 항상 신뢰 대신 크로스 체크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100% 선덕 박연미 기자와 뚱커벨은 100% 신뢰를 하죠.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김경래 PD는 신뢰를 하네요. 여보세요. 자, 내일 모레 컷오프 명단이 나오면 윤곽이 좀 잡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5일에 오전에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합산 결과를 토대로 컷오프 명단을 내놓는데 본경선 후보가 서울 4명, 부산 4명 이렇게 되거든요. 네.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김근식, 김선동,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이승현, 이종구, 조은희 등 모두 8명입니다. 부산도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현주, 이진복, 진성아 등 6명의 예비 후보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경선에 4명이 확정이 된다 하면 이달 중순부터 1대1 토론회, 합동 토론회를 거쳐서 3월 4일에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 3월 4일 날.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허리케인 이 무거운 녀석들도 이제 무겁당이 있는데 요즘은 뭐 존재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겁당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보를 내야죠. 후보요? 네네. 어디 무슨 후보? 아니 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죠. 서울시장 후보를 낼 거라고요? 그럼요. 누가 내요? 서울 박연미, 부산 뚱커벨. 여보세요. 자, 근데 군소 후보들의 신경전이 지금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부산 모두 지금 후보자가 많은 것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경우는 오늘 내일이 이제 본 경선에 올라가는 4명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게 되는데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오신환 전 의원입니다. 중도 가치를 표방하며 존재감 알리기 이제 힘쓰고 있는데 이렇게 콕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처럼 강경 보수 노선으로 회귀하는 건 필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거로는 결코 미래를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박형준 전 의원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이 팽팽한 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또 군소 후보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4명에 포함이 될까 각축전을 치르고 있는데 5일날 앞서 이제 선덕 박연미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5일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후보들 외에 누가 4명 안에 포함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에 정 교수님께서 배 소장님 헤어스타일이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김경래 PD님은 계십니까? 아까 시작할 때 김현우 PD님이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현우 PD는 김경래 PD의 이제 후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PD가 두 분이에요. 두 사람 다 네. 밖에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덕여왕 박연미 기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일이 연설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이낙연 대표 연설이 네. 있었고 네. 일단 북한 원전 추진 논란 관련해서 USB 내용을 공개하라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어요. 북한의 원전을
남몰래 추진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정보를 밝히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좀 무리한 측면이 있는 주장인 것이 원전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하. 그리고 몰래 물자를 들여갈 수도 없는 북한이 상황이고요. 완전 비핵화가 돼야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쟁, 예.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북한의 그 방역 물자를 지원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제가 좀 무리가 있는 내용인데 여하튼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현재 정권의 사람들이 강변하고 있는데 USB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 명운을 걸라면서 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알아야겠다. 2018년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주선했던 것도 뭔가 석연치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USB 공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셰일고 앵커의 USB를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제 거 공개해서 뭐 하려고? 거기 혹시 그 몹쓸 어떤 파일 이런 게 그러니까요. 이 직박구리 파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 네. 모인니의 네. 이동식 저장 장치죠. 자, USB. 간결하게. 오늘 중요한 거죠, USB가.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USB 밑줄 한 5조 5억 개 정도 한번 쳐보시죠. 왜 그렇게 많이 쳐요? 5조 5억 개.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오, 처음 넣는데요. 아 형들. USA가 아니고 USB인 형, 거죠. USB. 네. 자, 또 뜨거운 감자인데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해서는 어떤 말을 했어요 오늘? 네, 주원내 대표는 연설에서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조차 듣지 않고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본인의 변소라는 것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해명과 소명조차 듣지 않는다. 이걸 변소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또 어허. 어려운 한자네. 변소. 이거 알고 계셨던 이거 거예요? 민감한 한자네요. 변소. 네. 또 김경래 PD 이제 인터넷에 찾아볼 거예요. 잠깐 갔다 와도 돼요? 여기서 제가 보면 돼요. 아니 네. 변소 잠깐 갔다 와도 돼요? 안 되죠. 네. 자, 요새 조건부가 유행인 것 같은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권은 조건부 협조하기로 했어요.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건에 대해서는 지난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지급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후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면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의제를 던졌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인데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외에도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공과금을 석 달 면제해주는 조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야당이 이제 조건부로 출마하겠다거나 불출마하겠다거나 협조하겠다거나 그러지 않겠다거나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이게 야당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반격할 거리가 마땅치는 않구나 이런 것들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덕 박 기자님, 우리도 조건부 출연을 할까요? 조건부 출연. 근데 그 출연료의 대폭 인상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 출연자 직업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래놓고 혼자 오기 없기. 저 배 소장께서 허리케인 라디오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개편 체제가 아닙니다. 1년 365일 상시 개편 체제라는 거 충성! 유념해 주시고요. 네. 충성하겠습니다. 네. 자, 주 원내대표 연설이 이제 굉장히 강경하고 공격적이었는데 민주당에서 뭐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빠른 반응이 나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은 민생 고민은 없고 정부 연한 비난 일색이라면서 참으로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덕분이다. 남 탓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지적인지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공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의 자료를 내놓고 정부가 착실히 설명해줘도 자기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지훈 청취자께서 뚱커벨 개그 딱 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칭찬이죠, 저거는. 극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극찬까지 해야 네, 됩니까? 이게 또 찬이 이름에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저런 분이 근데 몇 분이 안 된다는 걸 좀 유념을 좀 해주시고. 네.
근데 오늘 저 코스피도 지금 3천 쪽을 향해서 가서 오늘 유튜브 천선 돌파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730분밖에 안 들어오셨네요. 예. 내일도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북한 원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한 이것에 들어있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거듭 주장했는데 이게 뭘까요? 코벨 힌트 주세요. 선덕 박연미 작가님, 이것의 모양이 어떤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실물 모양이 다양하죠. 이게 네. USA는 아니죠? 허허. USA는 아닙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 때문에 네. 최근에 사늘한 정국이 형성돼요. 사늘한. 에이. 제가 힌트 한번 드릴게요. 미국에서 내리는 비.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앵커님 지금 인도는 몇 시죠? 예? 인도요. 4시? 차이나? 인도는 4시야. 그러니까. 인도 사탕 하나 줘야지. 사탕 좀 주세요. 이렇게 졌다 졌어. 사탕도 안 주시나요? 커피 사탕 하나씩. 인도는 네. 항상 4시더라고요.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권,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파크론에서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는 워셔블 온수 매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클,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을,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 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많이 네.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 유튜브 천선 돌파를 위해서 안중찬 시청자가 제안을 해주셨어요. 박연미 기자가 노래 부르면 1,000명 넘는다. 와.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예고편으로 안 돼요? 아니야, 난 괜찮아.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